이 기기들의 음악적 튜닝, 그게 정말 잘 만들어져서 이런 고해상도에서도 어떤 그냥 오디오적인 쾌감보다는 뮤지컬리티 쪽이 훨씬 좋게 들리는, 그걸 한번 해봐 드리려면 방금 일부에서 들었던 요 비발디 4개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앉아 계신 것 기준으로 왼쪽에 바이올린 비올라 파트, 오른쪽에 첼로 파트, 단원들이 다 보이잖아요. 개개의 단원이 다 보이는 고해상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음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보면 그냥 전체적인 오케스트라가 거시적으로만 보이지, 아까처럼 그렇게 각 단원들의 어떤 연주 느낌 이런 게 하나도 안 살잖아요.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이 지금 사운드가 얼마나 고해상도의 정교한 사운드인지, 근데 듣는 순간 이 오디오 시스템 해상도 진짜 높은데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음악적으로 튜닝이 정말 많이 된 제품들이구나, 기기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 프리앰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상위 모델이 있죠.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이 제조사에서는 그 두 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스테이트먼트는 포뮬러 1 레이싱카급이고, 마스터 프리앰프는 스테이트먼트에서 파생된 초고성능 로드 스포츠카다, 슈퍼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수작업으로 하고요. 오디오 회로는 가공된 로딩 플레이트에 탑재가 돼서 이 플레이트는 메인 샷이랑 완전히 분리가 돼서 어떤 디테일과 이미징에 확고한 성능을 준다.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철판으로 대충 해놓은 것 같다 봤는데 아니랍니다. 안에 메인 기판을 메인 샷이랑 완전히 분리를 해서 진동의 영향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는 거죠. 하이엔드 쪽은 단순히 증폭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디테일과 이미징의 확고한 성능을 보여주고 마이크로포닉 효과를 극도로 줄여준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간혹 진공관 앰프들 보면요, 이게 톡톡톡톡 치면 스피커로 통통통통 소리 나오는 거 마이크로포닉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이 결국에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 때 케이스, 셰시에서도 진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회로에서 노이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고, 네이크드 G4일 레지스터를 사용을 했다. 이게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저항의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로 인한 신호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몰딩이나 캡슐 아웃이 아예 그냥 네이크드 G4일 레지스터를 매우 정밀한 저항기를 썼고, 그럼으로써 어떤 초저온 저항값 변화와 매우 낮은 노이즈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스 기기나 앰프 회사나 심지어 스피커 회사까지 계속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부가 이거 돌려보면요, 안 들리는구나. 안에 멀티 섹션 포텐션 미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터 같은 그런 탁 걸린 느낌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멀티 섹션 포텐션 미터를 써서 저 볼륨부만 2.2kg랍니다. 그래서 커스텀 제작된 다단계 황동 차폐 볼륨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황동으로 차폐를 했대요. 황동으로 차폐했다 이런 얘기하는 앰프 제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차폐도 결국엔 노이즈를 잡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계적 볼륨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모컨을 돌릴 땐 모터가 돕니다. 모터가. 디지털 볼륨이 아니니까. 하이엔드 앰프 제조사의 공통점이죠. 다 볼륨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런 볼륨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안에는 또 내부 포노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노 옵션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내부 포노 옵션이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포노 옵션을 넣으면 별도 전원 트랜스를 사용을 하고 라인 섹션과는 또 완전히 분리를 한 그런 설계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안에 진 공간이 라인단에는 2개가 들어가고 포노단에는 6개가 들어가는데, 라인단에 8416 2개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모든 진 공간 AU7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AX7도 쓰고 6DJ8도 쓰고 692도 쓰고, 아마 그거는 그럼 주문할 때 나 무슨 진 공간 꼽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U7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AU7으로 해줘. 그러면 이제 AU7으로 라인단을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아마 될 겁니다. 왜냐면 모든 진 공간을 다 쓴다니까. 그래서 입력은 RCA가 3개, 그리고 XLR하고 RCA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2개. 그러면 RCA 5개를 쓰거나 RCA 3개에 XLR 2개를 쓸 수 있고요. 뭐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되니까 AV용 바이패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MMMC 포노단도 달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달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 있네. 8416, 7308, 792, 288cc, ECC88, 6DJ8 이 관대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 제가 늘 중요하게 보는 5Hz부터 21만 Hz, 마이너스 3dB 했으니까 적어도 20에서 2만은 굉장히 편차 없이 플랫한 리스폰스를 보여줄 수 있다, 유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원부 분리형이고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나는 사운드 퀄리티만 생각을 하겠다, 그런 제작자의 고집스러움. VAC가 사실은 90년대 말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한창 오디오 열심히 할 때 그때는 VAC가 꽤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는데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저 소공에서 수입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음악도 한 곡 들어볼게요. 아까 1부 끝곡이 약간 오디오 파일 곡이었으니까 이런 곡도 한번 듣고 가야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I don't wanna talk about the things we've com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p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y throw a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오, 이게 카를라 브루니 이태리 여가수죠. 지금 이 목소리의 촉감이요. 진짜 이 시스템을 위한 음악이었다 할 정도로, 그죠? 이게 보면 뒤에 있는 반주도 대부분 다 어쿠스틱 악기들, 바이올린도 있고요, 첼로도 있고, 퍼커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두꺼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는 이게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어떤 그런 구분이 모호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의 촉감이라고 그러죠. 질감, 촉감이 정말 잘 살아나는, 이 시스템이 만들려는, 이 시스템이 지금 추구하는 소리가 뭔지 자기의 어떤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파워앰프 갈 건데, VAC 300 IQ 모노블록이라는데, IQ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VAC의 그 특허 기술입니다. 바이오스 컨트롤하는. KT88을 8개를 썼는데요. 빔파워 킹클리스 테트로드라고 그래서, 저 KT88이 이제 오디오용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특정 동작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제거하는 그런 진공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워앰프에 KT88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선형성과 고출력, 높은 전류 처리 능력하고 긴 수명, 그게 이제 KT88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KT88관을 8개를 써서 160W 스테레오 파워앰프를 쓸 수도 있고, 뒤에 스위치를 모노로 올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2개를 써서 모노블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인데 입력부터 출력까지 완전한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는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RC에 입력할 경우 밸런싱 입력 트랜스포머가 들어와서 내부 회로는 모두 밸런스로 작동하는 진공관 앰프입니다. 그래서 풀 클래스 A 동작을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IQ란 모듈이 붙은 게, 이제 IQ가 그 인텔리전트 연속 동작 바이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최적화된 바이어스 컨트롤을 통해서 어떤 음질 증폭의 안정성이나 진공관의 어떤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다 바이어스 조절하는 레버들이 있죠. 그래서 앰프 모드를 바이어스 조절하면은 그 옆에 셀렉터로 돌리면서 각 진공관의 바이어스를 수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VAC 같은 경우는 그거를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앞에 램프를 통해서 그런 기능까지 있는, 그러니까 진공관이라는 전통적인 기술은 썼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KT88이 진공관 앰프이지만 사실 얼핏 들어보면 트랜지스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뉴트럴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내주는데, 오늘 아무튼 인상적인 거는 소리의 두께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그 두께감 측면에서는 이 지금 파워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앰프 쪽에서 느껴지는 왜곡 이런 게 거의 안 느껴지는, 진공관이지만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편성을 한번 들어보죠. 제대로 된 대편성.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 불세 로얄 콘체르토 헤바우 네덜란드 악단이죠. 오케스트라로 들어봤는데 이런 걸 공기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간감을 만드는 능력,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어떤 스펙이나 요소를 전면에 드러내진 않고 나한테 들리는 건 음악인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오디오적인 요소, 그런 완성도가 정말 가득 들어차서 만들어낸 그런 음악적 완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오케스트라의 어떤 거대한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 안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된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그 간혹 KT88을 이제 여러 개를 쓴 고출력 파워앰프들 보면 뭐랄까 그냥 쓸데없이 힘자랑을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앰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그 KT88을 8개를 써서 300W 출력을 만들어냈지만 얘가 이제 4옴의 300W니까 이 스피커가 6옴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그 고출력 진공관 앰프가 하는 그 쓸데없는 힘자랑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음악에 따라 강력 제조를 굉장히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디오 시청회를 하고 오디오 시스템을 이렇게 딱 보면 와서 들으시는 분들의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일단 이 시스템의 80%는 다 스피커의 공유로 돌아갑니다. 소리가 좋으면 이 스피커 좋은 건가 보다. 소리가 안 좋으면 이 스피커 안 좋은 건가 보다. 스피커 쪽을 왜냐면 최종적으로 소리를 사람 귀에 들릴 수 있게 소리를 만들어주는 최종 단계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의 소리라기보단 스피커의 소리로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네. 라이더 스피커 소리입니다. 오늘 소리가. 그죠?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설립됐고 설립자가 그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보레센 씨가 이제 설립을 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만들어서 독립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단탁스라고 예전에 스피커 제조사 있었어요. 단탁스 그룹에 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글로 갔나 봐요. 그래서 라이더 스피커가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리본 트위터부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렇게 유닛 보이죠? 스피커 제조사가 유닛까지 직접 만드는 경우 드문 케이스로 있어요. 자체 유닛으로 쓰는 데가 이제 마이클 보레센이 만든 브랜드 보레센 스피커가 자체 유닛을 쓰고 아주 극소수의 회사들이 자체 유닛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X 시리즈하고 TD 시리즈 두 개가 있는데 X 시리즈는 좀 싼 거 그리고 TD 시리즈 중에서 TD 시리즈는 다 번호로 갑니다. 얘네도 1.2, 2.2, 3.2, 3.8, 4.2, 4.8 제일 큰 건 이제 6까지 있고 요거는 3.8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본 트위터를 썼죠.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위아래로 고역하고 중역은 가상동 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1인치 라이도 TD 리본 트위터, 이게 5인치 라이도 탄탈륨 다이아몬드 미드레인지. 다이아몬드란 단어를 썼어요. 다이아몬드 코팅이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우퍼가 8인치 라이도 탄탈륨 다이아몬드 베이스. 말씀드렸듯이 다 자체 개발, 자체 제조하는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뭐 N52 네오디뮴 자석을 썼대요. 유닛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 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직접 제조까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만들기에는 제조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근데 오로지 그것도 자기네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하이엔드 정점의 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멤브레인도 보면은요, 홈페이지 가면 제조 공정 나오는데 5개 층의 샌드위치 구조로 알루미늄과 세라믹 층 위에 탄탈륨 층이 있고 마지막 층은 인공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다이아몬드 코팅이 10마이크론으로 다이아몬드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라믹이랑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라믹만 사용한 멤브레인에 비해
공진을 36dB 감소시키고 50배 더 강력한 이 멤브레인의 조건이 가볍고 단단한 게 중요한데 세라믹처럼 아예 단단하게 가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가볍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저 자체 개발 유닛으로 경도와 무게까지 다 잡은 그런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들을게요. 이 신청곡도 가겠습니다. Tears of 목포. 목포의 눈물 이거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음악을 고르면서 남자 보컬 쪽 뭐 없을까 했는데 마침 또 이걸 해주셔서 이거 한번.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낚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야. 이렇게 앉아 계신 분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음악 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모양이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원래 소리가 좋은 모양도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리본 트위터를 봤더니요. 공진이나 왜곡이 거의 없고 소리에 피로감도 없고 음색의 변형도 없다 이런 걸 써놨거든요. 피로감 부분. 오늘 들으면서 진짜예요. 그죠? 소리에 피로감이 하나도 없네. 그거는 진짜 이게 고역이 지금 50kHz까지인가 올라가요. 리본이니까 초고역 특성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부드러운 소리, 진짜 피로감이 없는 그런 소리는 이 라이도 리본 트위터가 그 역할을 왜 이 고역을 담당하니까 크로스오버도 400Hz하고 2400Hz에서 잘렸으니까 2400Hz 윗대역을 트위터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저 리본 트위터가 굉장히 많은 진짜 피로감이 없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의 입자들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게 크기는 이래도 24Hz부터 5만 Hz까지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을 한 번도 안 들려드린 것 같아서 비발디 첼로 협주곡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받쳐주는 어떤 저역의 어떤 그 느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의 쿠션 이런 부분들이 진공관 앰프의 증폭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런 시스템이다 얘기할 수 있고, 인상적인 건 어쨌든 진공관 앰프에서 느끼는 우리가 그 진공관스러운 음색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전혀 자극이 없는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들어가 보면 각각의 악기의 어떤 배음이라든가 연주라든가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해상력이 가득 들어찬,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을 좀 소리를 무르게 해서 만들어낸 부드러움이냐, 아니면 정말 소리에 모든 것을 다 채워놔서 만든 부드러움이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편안하고 부드럽고 좋네 그랬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해상력과 음의 입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악이 두 곡이 남았는데요. 재즈를 하나도 안 들려드린 것 같아서 재즈곡이 남아있고, 일단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오래간만에 들어볼게요. 뭐랄까 굉장히 볼륨감을 갖는 그런 편안한 저역.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역이 좀 혼탁하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저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덴마크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었던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컨트라베이스는 레이 브라운이겠죠. 깨끗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시스템 듣는 거에 대비 약간 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풍만하고 볼륨감 있는 저역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도 표현한 그런 기분 좋은 쿠션이요. 그래서 음악 감상만을 위한다 그러면 거의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오버도 얘기를 하면 문도르프 부품을 쓴 게 중요한가 봐요. 스피커 제조사마다 문도르프를 썼다,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가 하드와이어고, 재밌는 거는 안에 내부 배선재가 전부 노더스트 케이블을 썼다고 합니다. 진짜 음악적으로 거의 절정에 올라선 느낌,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드디어 마지막 곡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음색형 오디오, 음장형 오디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음색형, 음장형 두 개로 분류한 데는 좀 뭔가가 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분명히 뉴트럴한 음색이에요. 근데 기존에 그냥 음색형 스피커, 음이 이쁜 시스템, 그 다음에 음장형 시스템, 사운드 스테이지가 되게 좋은 시스템, 음색은 약간 뉴트럴하지만, 얘는 분명히 뉴트럴한 음색인데 뭔가 되게 계속 전달되는 이 편안함이요. 그죠?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 때 음끝을 이렇게 연마를 시켜서 부드럽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음끝에 더 많은 음의 입자를 가득 채워서 마이크로 디테일을 살려서 만드는 부드러움이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후자라는 거죠. 나윤선 이 음악도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자칫 잘못하면 음끝이 약간 가늘어진다거나 약간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볼륨도 작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런 편안함을 유지해 주는 거, 정말 음악성으로 똘똘 뭉친 놈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완성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만난 VAC EMP도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근데 예전 VAC는 소리가 약간 예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만난 이 VAC는 소리를 정말 중심을 딱 잡고 음색을 하나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진공관 증폭이라는 그 어떤 관의 어떤 높은 음질 특성만 정말 잘 살려내는 것 같은, KT88관 앰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그레이니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음의 입자가 굉장히 곱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KT88에서 리퀴드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늘 말씀드리죠. 리퀴드하다는 촉촉하다는 리퀴드가 아니고, 외국 애들이 리퀴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실키하다, 벨벳 같다, 그 너머에서 수은 영역에서 보여지는 그 표면의 매끈함, 그런 표현을 쓸 때 리퀴드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VAC 파워앰프는 리퀴드하다라는 단어를 써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나. 안티파데스부터 시작해서 필리움, VAC, 라이드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 조합에서 전부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틀었는데 편안한 아름다운 음악만이 나한테 전달되는 그런 시청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청회 끝난 후 개인적인 질문들은 제가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시청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